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어느 날 폐위된 나이지리아 국왕의 아들이 당신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법적 수수료가 부족해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절박한 사연과 함께 말입니다. 단돈 몇백만 원만 보내주면 유산을 찾은 뒤 수십억 원으로 갚겠다는 달콤한 약속. 우리에게는 나이지리아 왕자 스팸 메일로 잘 알려진 고전적인 사기 수법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출발해 한 남자의 흥망성쇠를 통해 현대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허시퍼피. 그리고 이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부른 파멸의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시퍼피, 본명 레이먼 이그발로드 에바스. 그는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입니다. 2020년 6월 그가 체포될 당시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무려 2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두바이에 거주하는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소개했습니다. 그의 계정은 그야말로 부의 전시장이었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롤스로이스와 페라리 옆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자신 한 명이 통째로 들어갈 만한 거대한 에르메스 버킨백 더미에 파묻힌 사진을 올리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명품 시계를 찬 손목을 과시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럭셔리 그 자체였고 나이지리아 본토와 해외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는 거의 종교적인 추종자들을 거느린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동경했고 그의 성공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허시퍼피의 부는 합법적인 사업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FBI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돈 세탁업자 중 한 명이라고 지목한 희대의 사이버 범죄자, 간단히 말해 더러운 도둑이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나이지리아에서 흔히 419 사기, 혹은 야후 보이즈라고 불리는 유형에 속합니다. 419는 사기죄를 다루는 나이지리아 형법 제419조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이는 대중문화 속에서 사기 행위 그 자체를 지칭하는 은어로 굳어졌습니다. 야후 보이즈라는 말은 2000년대 초 인터넷 카페가 막 보급되던 시절 젊은 사기꾼들이 주로 야후 메일을 사용해 사기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들의 수법은 우리가 서두에 언급했던 나이지리아 왕자 스팸 메일과 비슷합니다. 거액의 상금이나 유산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선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이죠.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문제가 해결된 후에 8천만 원으로 갚겠습니다. 와 같은 상식적으로 의심스러운 제안이지만 사람의 욕망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허시퍼피는 이러한 수법을 기업 단위로 확장시켜 전 세계의 수많은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수천억 원을 가로채고 돈 세탁을 자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체 왜 나이지리아 사회는 이러한 현상이 만연하게 되었을까? 표면적으로 나이지리아는 매우 종교적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돈이 곧 신이다라는 물질만능주의가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돈은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은 그 부를 축적한 방식과 상관없이 존경받습니다. 정치인, 종교 지도자, 사업가 할 것 없이 사회 모든 계층에 탐욕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극심한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양질의 교육, 안전한 치안, 심지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도 모두 돈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 결핍을 넘어 사회적 추방을 의미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착취와 고난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의 자비에 목숨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을 키워나갑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 열악한 도로, 상습적인 홍수,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에 대해 불평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나이지리아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어. 이것은 모든 문제를 개인의 경제력 탓으로 돌리는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요구하는 대신 각자 돈을 벌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막대한 돈을 가져야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어떻게든 부자가 되라는 신드롬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방식입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가난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모호한 길, 즉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는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6. 70년대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기 속에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를 외치던 그 시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표출되는 방식과 사회적 하부는 사뭇 다릅니다. 나이지리아 사회에서는 윤리와 청렴보다 부 그 자체가 우선시되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허시퍼피는 바로 그 시대가 낳은 괴물이었던 셈입니다. 다시 허시퍼피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여기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은 이것입니다. 왜 범죄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 안달이었을까요? 자신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 답은 명확합니다. 사회적 인정이라는 마약은 장기적인 위험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즉각적인 쾌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셜미디어에서의 좋아요와 팔로워 수는 현실 세계의 화폐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사람들은 알려지기를 원하고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Get ready with me, 하루 일과 브이로그처럼 타인의 평범한 일상을 엿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리 저변에도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허시퍼피는 이 욕망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각이 어느 정도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바이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범죄자의 초호화 생활. 그것은 일부 젊은이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넘버원 야후보이, 즉 모든 사기꾼들의 롤모델로 추앙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대성 자기애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들은 외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거만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갈구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둔감하고 근거 없이 과장된 자존감을 가지고 있죠. 나이지리아 사회는 이러한 자기애가 번성하기에 최적의 토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 지위, 나이, 성별 등 모든 것에 터무니없는 위계 질서가 존재하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위치를 각인시키려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체면 문화가 있다면 나이지리아 사회에서는 부와 지위를 통해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퍼포먼스가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지적하면 그들은 자신이 옳고 그른지를 연구하는 대신
당신보다 자신이 더 부자인지를 먼저 확인하려 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허시퍼피와 같은 인물들은 돈이 정체성과 자존감을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가 되어버린 문화적 서사를 폭로합니다. 우리는 오직 돈만이 목소리를 내는 철저히 피상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2020년 그는 두바이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되었고 현재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2029년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소셜미디어는 그의 몰락을 가져온 동시에 그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익명의 사이버 범죄자로 남았다면 우리는 지금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존재감 없이는 그의 막대한 부도 그를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나이지리아 대중문화의 한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다큐멘터리와 인터뷰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죠. 그가 출소하면 고향 마을에서는 그에게 족장 칭호를 수여하고 친구들은 수백만 달러를 모아 성대한 파티를 열어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타락한 인물을 영웅으로 만드는 사회. 슬프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허시퍼피의 이야기는 단순히 나이지리아라는 한 국가에 국한된 기이한 사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부와 명예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시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정의 대가는 때로 너무나도 혹독하며 그 끝에는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의 삶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어느 날 폐위된 나이지리아 국왕의 아들이 당신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법적 수수료가 부족해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절박한 사연과 함께 말입니다. 단돈 몇백만 원만 보내주면 유산을 찾은 뒤 수십억 원으로 갚겠다는 달콤한 약속. 우리에게는 나이지리아 왕자 스팸 메일로 잘 알려진 고전적인 사기 수법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출발해 한 남자의 흥망성쇠를 통해 현대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허시퍼피. 그리고 이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부른 파멸의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시퍼피, 본명 레이먼 이그발로드 에바스. 그는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입니다. 2020년 6월 그가 체포될 당시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무려 2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두바이에 거주하는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소개했습니다. 그의 계정은 그야말로 부의 전시장이었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롤스로이스와 페라리 옆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자신 한 명이 통째로 들어갈 만한 거대한 에르메스 버킨백 더미에 파묻힌 사진을 올리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명품 시계를 찬 손목을 과시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럭셔리 그 자체였고 나이지리아 본토와 해외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는 거의 종교적인 추종자들을 거느린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동경했고 그의 성공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허시퍼피의 부는 합법적인 사업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FBI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돈 세탁업자 중 한 명이라고 지목한 희대의 사이버 범죄자, 간단히 말해 더러운 도둑이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나이지리아에서 흔히 419 사기 혹은 야후 보이즈라고 불리는 유형에 속합니다. 419는 사기죄를 다루는 나이지리아 형법 제419조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이는 대중문화 속에서 사기 행위 그 자체를 지칭하는 은어로 굳어졌습니다. 야후 보이즈라는 말은 2000년대 초 인터넷 카페가 막 보급되던 시절 젊은 사기꾼들이 주로 야후 메일을 사용해 사기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들의 수법은 우리가 서두에 언급했던 나이지리아 왕자 스팸 메일과 비슷합니다. 거액의 상금이나 유산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선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이죠.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문제가 해결된 후에 8천만 원으로 갚겠습니다. 와 같은 상식적으로 의심스러운 제안이지만 사람의 욕망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허시퍼피는 이러한 수법을 기업 단위로 확장시켜 전 세계의 수많은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수천억 원을 가로채고 돈 세탁을 자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체 왜 나이지리아 사회는 이러한 현상이 만연하게 되었을까? 표면적으로 나이지리아는 매우 종교적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돈이 곧 신이다라는 물질만능주의가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돈은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은 그 부를 축적한 방식과 상관없이 존경받습니다. 정치인, 종교 지도자, 사업가 할 것 없이 사회 모든 계층에 탐욕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극심한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양질의 교육, 안전한 치안, 심지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도 모두 돈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 결핍을 넘어 사회적 추방을 의미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착취와 고난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의 자비에 목숨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을 키워나갑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 열악한 도로, 상습적인 홍수,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에 대해 불평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나이지리아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어. 이것은 모든 문제를 개인의 경제력 탓으로 돌리는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요구하는 대신 각자 돈을 벌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막대한 돈을 가져야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어떻게든 부자가 되라는 신드롬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방식입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가난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모호한 길, 즉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는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6. 70년대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기 속에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를 외치던 그 시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표출되는 방식과 사회적 하부는 사뭇 다릅니다. 나이지리아 사회에서는 윤리와 청렴보다 부 그 자체가 우선시되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허시퍼피는 바로 그 시대가 낳은 괴물이었던 셈입니다. 다시 허시퍼피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여기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은 이것입니다. 왜 범죄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 안달이었을까요?
자신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 답은 명확합니다. 사회적 인정이라는 마약은 장기적인 위험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즉각적인 쾌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셜미디어에서의 좋아요와 팔로워 수는 현실 세계의 화폐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사람들은 알려지기를 원하고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Get ready with me, 하루 일과 브이로그처럼 타인의 평범한 일상을 엿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리 저변에도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허쉬퍼피는 이 욕망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각이 어느 정도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바이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범죄자의 초호화 생활. 그것은 일부 젊은이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넘버원 야후보이, 즉 모든 사기꾼들의 롤모델로 추앙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대성 자기애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들은 외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거만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갈구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둔감하고 근거 없이 과장된 자존감을 가지고 있죠. 나이지리아 사회는 이러한 자기애가 번성하기에 최적의 토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 지위, 나이, 성별 등 모든 것에 터무니없는 위계 질서가 존재하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위치를 각인시키려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체면 문화가 있다면 나이지리아 사회에서는 부와 지위를 통해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퍼포먼스가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지적하면 그들은 자신이 옳고 그른지를 연구하는 대신 당신보다 자신이 더 부자인지를 먼저 확인하려 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허쉬퍼피와 같은 인물들은 돈이 정체성과 자존감을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가 되어버린 문화적 서사를 폭로합니다. 우리는 오직 돈만이 목소리를 내는 철저히 피상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2020년 그는 두바이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되었고 현재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2029년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소셜미디어는 그의 몰락을 가져온 동시에 그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익명의 사이버 범죄자로 남았다면 우리는 지금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존재감 없이는 그의 막대한 부도 그를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나이지리아 대중문화의 한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다큐멘터리와 인터뷰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죠. 그가 출소하면 고향 마을에서는 그에게 족장 칭호를 수여하고 친구들은 수백만 달러를 모아 성대한 파티를 열어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타락한 인물을 영웅으로 만드는 사회. 슬프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허쉬퍼피의 이야기는 단순히 나이지리아라는 한 국가에 국한된 기이한 사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부와 명예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시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정의 대가는 때로 너무나도 혹독하며 그 끝에는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의 삶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어느 날 폐위된 나이지리아 국왕의 아들이 당신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법적 수수료가 부족해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절박한 사연과 함께 말입니다. 단돈 몇백만 원만 보내주면 유산을 찾은 뒤 수십억 원으로 갚겠다는 달콤한 약속. 우리에게는 나이지리아 왕자 스팸 메일로 잘 알려진 고전적인 사기 수법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출발해 한 남자의 흥망성쇠를 통해 현대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허시퍼피. 그리고 이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부른 파멸의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시퍼피, 본명 레이먼 이그발로드 에바스. 그는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입니다. 2020년 6월 그가 체포될 당시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무려 2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두바이에 거주하는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소개했습니다. 그의 계정은 그야말로 부의 전시장이었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롤스로이스와 페라리 옆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자신 한 명이 통째로 들어갈 만한 거대한 에르메스 버킨백 더미에 파묻힌 사진을 올리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명품 시계를 찬 손목을 과시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럭셔리 그 자체였고 나이지리아 본토와 해외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는 거의 종교적인 추종자들을 거느린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동경했고 그의 성공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허시퍼피의 부는 합법적인 사업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FBI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돈 세탁업자 중 한 명이라고 지목한 희대의 사이버 범죄자, 간단히 말해 더러운 도둑이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나이지리아에서 흔히 419 사기 혹은 야후 보이즈라고 불리는 유형에 속합니다. 419는 사기죄를 다루는 나이지리아 형법 제419조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이는 대중문화 속에서 사기 행위 그 자체를 지칭하는 은어로 굳어졌습니다. 야후 보이즈라는 말은 2000년대 초 인터넷 카페가 막 보급되던 시절 젊은 사기꾼들이 주로 야후 메일을 사용해 사기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들의 수법은 우리가 서두에 언급했던 나이지리아 왕자 스팸 메일과 비슷합니다. 거액의 상금이나 유산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선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이죠.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문제가 해결된 후에 8천만 원으로 갚겠습니다. 와 같은 상식적으로 의심스러운 제안이지만 사람의 욕망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허시퍼피는 이러한 수법을 기업 단위로 확장시켜 전 세계의 수많은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수천억 원을 가로채고 돈 세탁을 자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체 왜 나이지리아 사회는 이러한 현상이 만연하게 되었을까? 표면적으로 나이지리아는 매우 종교적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돈이 곧 신이다라는 물질만능주의가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돈은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은 그 부를 축적한 방식과 상관없이 존경받습니다. 정치인, 종교 지도자, 사업가 할 것 없이 사회 모든 계층에 탐욕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극심한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유료 서비스, 양질의 교육,
안전한 치안, 심지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도 모두 돈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 결핍을 넘어 사회적 추방을 의미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착취와 고난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의 자비에 목숨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을 키워나갑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 열악한 도로, 상습적인 홍수,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에 대해 불평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나이지리아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어. 이것은 모든 문제를 개인의 경제력 탓으로 돌리는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요구하는 대신 각자 돈을 벌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막대한 돈을 가져야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어떻게든 부자가 되라는 신드롬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방식입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가난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모호한 길, 즉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는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6. 70년대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기 속에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를 외치던 그 시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표출되는 방식과 사회적 하부는 사뭇 다릅니다. 나이지리아 사회에서는 윤리와 청렴보다 부 그 자체가 우선시되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허시퍼피는 바로 그 시대가 낳은 괴물이었던 셈입니다. 다시 허시퍼피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여기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은 이것입니다. 왜 범죄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 안달이었을까요? 자신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 답은 명확합니다. 사회적 인정이라는 마약은 장기적인 위험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즉각적인 쾌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셜미디어에서의 좋아요와 팔로워 수는 현실 세계의 화폐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사람들은 알려지기를 원하고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Get ready with me, 하루 일과 브이로그처럼 타인의 평범한 일상을 엿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리 저변에도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허시퍼피는 이 욕망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각이 어느 정도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바이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범죄자의 초호화 생활. 그것은 일부 젊은이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넘버원 야후보이, 즉 모든 사기꾼들의 롤모델로 추앙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대성 자기애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들은 외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거만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갈구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둔감하고 근거 없이 과장된 자존감을 가지고 있죠. 나이지리아 사회는 이러한 자기애가 번성하기에 최적의 토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 지위, 나이, 성별 등 모든 것에 터무니없는 위계 질서가 존재하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위치를 각인시키려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체면 문화가 있다면 나이지리아 사회에서는 부와 지위를 통해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퍼포먼스가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지적하면 그들은 자신이 옳고 그른지를 연구하는 대신 당신보다 자신이 더 부자인지를 먼저 확인하려 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허시퍼피와 같은 인물들은 돈이 정체성과 자존감을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가 되어버린 문화적 서사를 폭로합니다. 우리는 오직 돈만이 목소리를 내는 철저히 피상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2020년 그는 두바이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되었고 현재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2029년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소셜미디어는 그의 몰락을 가져온 동시에 그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익명의 사이버 범죄자로 남았다면 우리는 지금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존재감 없이는 그의 막대한 부도 그를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나이지리아 대중문화의 한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다큐멘터리와 인터뷰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죠. 그가 출소하면 고향 마을에서는 그에게 족장 칭호를 수여하고 친구들은 수백만 달러를 모아 성대한 파티를 열어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타락한 인물을 영웅으로 만드는 사회. 슬프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허시퍼피의 이야기는 단순히 나이지리아라는 한 국가에 국한된 기이한 사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부와 명예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시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정의 대가는 때로 너무나도 혹독하며 그 끝에는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의 삶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어느 날 폐위된 나이지리아 국왕의 아들이 당신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법적 수수료가 부족해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절박한 사연과 함께 말입니다. 단돈 몇백만 원만 보내주면 유산을 찾은 뒤 수십억 원으로 갚겠다는 달콤한 약속. 우리에게는 나이지리아 왕자 스팸 메일로 잘 알려진 고전적인 사기 수법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출발해 한 남자의 흥망성쇠를 통해 현대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허시퍼피. 그리고 이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부른 파멸의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시퍼피, 본명 레이먼 이그발로드 에바스. 그는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입니다. 2020년 6월 그가 체포될 당시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무려 2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두바이에 거주하는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소개했습니다. 그의 계정은 그야말로 부의 전시장이었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롤스로이스와 페라리 옆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자신 한 명이 통째로 들어갈 만한 거대한 에르메스 버킨백 더미에 파묻힌 사진을 올리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명품 시계를 찬 손목을 과시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럭셔리 그 자체였고 나이지리아 본토와 해외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는 거의 종교적인 추종자들을 거느린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동경했고 그의 성공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허시퍼피의 부는 합법적인 사업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FBI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돈 세탁업자 중 한 명이라고 지목한 희대의 사이버 범죄자, 간단히 말해 더러운 도둑이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나이지리아에서 흔히 419 사기 혹은 야후 보이즈라고 불리는 유형에 속합니다. 419는 사기죄를 다루는 나이지리아 형법 제419조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이는 대중문화 속에서 사기 행위 그 자체를 지칭하는 은어로 굳어졌습니다. 야후 보이즈라는 말은 2000년대 초 인터넷 카페가 막 보급되던 시절 젊은 사기꾼들이 주로 야후 메일을 사용해 사기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들의 수법은 우리가 서두에 언급했던 나이지리아 왕자 스팸 메일과 비슷합니다. 거액의 상금이나 유산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선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이죠.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문제가 해결된 후에 8천만 원으로 갚겠습니다. 와 같은 상식적으로 의심스러운 제안이지만 사람의 욕망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허쉬퍼피는 이러한 수법을 기업 단위로 확장시켜 전 세계의 수많은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수천억 원을 가로채고 돈 세탁을 자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체 왜 나이지리아 사회는 이러한 현상이 만연하게 되었을까? 표면적으로 나이지리아는 매우 종교적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돈이 곧 신이다라는 물질만능주의가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돈은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은 그 부를 축적한 방식과 상관없이 존경받습니다. 정치인, 종교 지도자, 사업가 할 것 없이 사회 모든 계층에 탐욕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극심한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양질의 교육, 안전한 치안, 심지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도 모두 돈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 결핍을 넘어 사회적 추방을 의미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착취와 고난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의 자비에 목숨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을 키워나갑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 열악한 도로, 상습적인 홍수,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에 대해 불평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나이지리아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어. 이것은 모든 문제를 개인의 경제력 탓으로 돌리는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요구하는 대신 각자 돈을 벌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막대한 돈을 가져야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어떻게든 부자가 되라는 신드롬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방식입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가난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모호한 길, 즉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는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6. 70년대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기 속에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를 외치던 그 시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표출되는 방식과 사회적 하부는 사뭇 다릅니다. 나이지리아 사회에서는 윤리와 청렴보다 부 그 자체가 우선시되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허쉬퍼피는 바로 그 시대가 낳은 괴물이었던 셈입니다. 다시 허쉬퍼피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여기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은 이것입니다. 왜 범죄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 안달이었을까요? 자신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 답은 명확합니다. 사회적 인정이라는 마약은 장기적인 위험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즉각적인 쾌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셜미디어에서의 좋아요와 팔로워 수는 현실 세계의 화폐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사람들은 알려지기를 원하고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Get ready with me, 하루 일과 브이로그처럼 타인의 평범한 일상을 엿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리 저변에도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허쉬퍼피는 이 욕망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각이 어느 정도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바이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범죄자의 초호화 생활. 그것은 일부 젊은이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넘버원 야후보이, 즉 모든 사기꾼들의 롤모델로 추앙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대성 자기애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들은 외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거만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갈구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둔감하고 근거 없이 과장된 자존감을 가지고 있죠. 나이지리아 사회는 이러한 자기애가 번성하기에 최적의 토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 지위, 나이, 성별 등 모든 것에 터무니없는 위계 질서가 존재하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위치를 각인시키려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체면 문화가 있다면 나이지리아 사회에서는 부와 지위를 통해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퍼포먼스가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지적하면 그들은 자신이 옳고 그른지를 연구하는 대신 당신보다 자신이 더 부자인지를 먼저 확인하려 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허쉬퍼피와 같은 인물들은 돈이 정체성과 자존감을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가 되어버린 문화적 서사를 폭로합니다. 우리는 오직 돈만이 목소리를 내는 철저히 피상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2020년 그는 두바이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되었고 현재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2029년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소셜미디어는 그의 몰락을 가져온 동시에 그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익명의 사이버 범죄자로 남았다면 우리는 지금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존재감 없이는 그의 막대한 부도 그를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나이지리아 대중문화의 한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다큐멘터리와 인터뷰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죠. 그가 출소하면 고향 마을에서는 그에게 족장 칭호를 수여하고 친구들은 수백만 달러를 모아 성대한 파티를 열어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타락한 인물을 영웅으로 만드는 사회. 슬프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허쉬퍼피의 이야기는 단순히 나이지리아라는 한 국가에 국한된 기이한 사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부와 명예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시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정의 대가는 때로 너무나도 혹독하며 그 끝에는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의 삶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어느 날 폐위된 나이지리아 국왕의 아들이 당신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법적 수수료가 부족해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절박한 사연과 함께 말입니다. 단돈 몇백만 원만 보내주면 유산을 찾은 뒤 수십억 원으로 갚겠다는 달콤한 약속. 우리에게는 나이지리아 왕자 스팸 메일로 잘 알려진 고전적인 사기 수법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출발해 한 남자의 흥망성쇠를 통해 현대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허시퍼피. 그리고 이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부른 파멸의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시퍼피, 본명 레이먼 이그발로드 에바스. 그는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입니다. 2020년 6월 그가 체포될 당시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무려 2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두바이에 거주하는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소개했습니다. 그의 계정은 그야말로 부의 전시장이었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롤스로이스와 페라리 옆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자신 한 명이 통째로 들어갈 만한 거대한 에르메스 버킨백 더미에 파묻힌 사진을 올리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명품 시계를 찬 손목을 과시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럭셔리 그 자체였고 나이지리아 본토와 해외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는 거의 종교적인 추종자들을 거느린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동경했고 그의 성공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허시퍼피의 부는 합법적인 사업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FBI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돈 세탁업자 중 한 명이라고 지목한 희대의 사이버 범죄자, 간단히 말해 더러운 도둑이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나이지리아에서 흔히 419 사기 혹은 야후 보이즈라고 불리는 유형에 속합니다. 419는 사기죄를 다루는 나이지리아 형법 제419조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이는 대중문화 속에서 사기 행위 그 자체를 지칭하는 은어로 굳어졌습니다. 야후 보이즈라는 말은 2000년대 초 인터넷 카페가 막 보급되던 시절 젊은 사기꾼들이 주로 야후 메일을 사용해 사기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들의 수법은 우리가 서두에 언급했던 나이지리아 왕자 스팸 메일과 비슷합니다. 거액의 상금이나 유산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선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이죠.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문제가 해결된 후에 8천만 원으로 갚겠습니다. 와 같은 상식적으로 의심스러운 제안이지만 사람의 욕망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허시퍼피는 이러한 수법을 기업 단위로 확장시켜 전 세계의 수많은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수천억 원을 가로채고 돈 세탁을 자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체 왜 나이지리아 사회는 이러한 현상이 만연하게 되었을까? 표면적으로 나이지리아는 매우 종교적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돈이 곧 신이다라는 물질만능주의가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돈은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은 그 부를 축적한 방식과 상관없이 존경받습니다. 정치인, 종교 지도자, 사업가 할 것 없이 사회 모든 계층에 탐욕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극심한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유료 서비스, 양질의 교육, 안전한 치안, 심지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도 모두 돈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 결핍을 넘어 사회적 추방을 의미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착취와 고난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의 자비에 목숨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을 키워나갑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 열악한 도로, 상습적인 홍수,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에 대해 불평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나이지리아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어. 이것은 모든 문제를 개인의 경제력 탓으로 돌리는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요구하는 대신 각자 돈을 벌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막대한 돈을 가져야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어떻게든 부자가 되라는 신드롬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방식입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가난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모호한 길, 즉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는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6. 70년대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기 속에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를 외치던 그 시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표출되는 방식과 사회적 하부는 사뭇 다릅니다. 나이지리아 사회에서는 윤리와 청렴보다 부 그 자체가 우선시되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허시퍼피는 바로 그 시대가 낳은 괴물이었던 셈입니다. 다시 허시퍼피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여기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은 이것입니다. 왜 범죄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 안달이었을까요? 자신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 답은 명확합니다. 사회적 인정이라는 마약은 장기적인 위험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즉각적인 쾌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셜미디어에서의 좋아요와 팔로워 수는 현실 세계의 화폐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사람들은 알려지기를 원하고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Get ready with me, 하루 일과 브이로그처럼 타인의 평범한 일상을 엿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리 저변에도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허시퍼피는 이 욕망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각이 어느 정도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바이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범죄자의 초호화 생활. 그것은 일부 젊은이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넘버원 야후보이, 즉 모든 사기꾼들의 롤모델로 추앙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대성 자기애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들은 외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거만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갈구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둔감하고 근거 없이 과장된 자존감을 가지고 있죠. 나이지리아 사회는 이러한 자기애가 번성하기에 최적의 토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 지위, 나이, 성별 등 모든 것에 터무니없는 위계 질서가 존재하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위치를 각인시키려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가 있다면 나이지리아 사회에서는 부와 지위를 통해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퍼포먼스가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지적하면 그들은 자신이 옳고 그른지를 연구하는 대신 당신보다 자신이 더 부자인지를 먼저 확인하려 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허시퍼피와 같은 인물들은 돈이 정체성과 자존감을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가 되어버린 문화적 서사를 폭로합니다. 우리는 오직 돈만이 목소리를 내는 철저히 피상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2020년 그는 두바이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되었고 현재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2029년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소셜미디어는 그의 몰락을 가져온 동시에 그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익명의 사이버 범죄자로 남았다면 우리는 지금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존재감 없이는 그의 막대한 부도 그를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나이지리아 대중문화의